여러분들이 세법이 어려운 게 이런 걸 안 들어봐서 그래요. 이런 거 들으면 되게 재밌거든요. 나만 재밌나? 근데 이 원리를 알아야지 나중에 응용을 할 수 있다. 잘 봐요. 이걸 잘 알면 부담부증가가 끝나버리니까. 여기 양도세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죠? 절세의 꽃. 이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좀 투자까지 좀 생각을 하고 오신 거잖아요. 투자는 여러분들이 1년 안에 끝낼 거예요? 아니면 평생 할 거예요? 평생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은 심심하잖아요. 우리가 일을 안 하면.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100세 시대. 그래서 이제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 이제 약간 골골대는 건 있을 거지만 저도 이제 무릎이 안 좋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속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도 지금 70이신데 지금도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돈도 돈이지만 집에 있으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잔소리하고 막 뒤쳐내요. 내가 그냥 나가서 하는 게 내가 몸이 안 아프다. 막. 어쨌든 이제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취득세나 이런 중과는 좀 풀릴 거예요. 시간이 좀 언제 해야 되냐에 따라서. 그런데 양도세는 큰 틀에서 유지가 되면서 이게 강약 조절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좀 잘 해두시는 게 좋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이브 되는 게 정말 몇 천만 원. 그리고 정말 제 주변에 이 양도세 비과세인 줄 알고 놓쳐가지고 몇 억 날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냥 기본이 여기 막 1, 2억이야. 막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도 몇몇 분 질문해가지고 제가 답변 드렸는데 어쨌든 되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양도세 부분을 특히 더 잘 들어야 된다. 자, 일단 양도세는 절세 포인트 2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양도세 과세 원리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법이 어려운 게 이런 걸 안 들어봐서 그래요. 이런 거 들으면 되게 재밌거든요. 나만 재밌나? 근데 이 원리를 알아야지 나중에 응용을 할 수 있다. 잘 봐요. 이걸 잘 알면 부담부증가가 끝나버리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집을 넘겨요.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지. 이 집을 넘기면서 대가, 여기서 중요한 건 대가로 돈을 받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넘긴 게 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소득세법의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을 규정을 해놨어요. 주식, 부동산,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할 때 양도세 내본 적 있어 없어? 있어요? 대주주이시군요. 대주주인 경우에 내고요.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 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상장 주식 거래를 하는데 대주주는 아니잖아. 그래서 내는 경우가 없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과세 대상 자산인데 여기 주택은 당연히 과세 대상 자산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과세 대상 자산에서 빠지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가상화폐가 있죠. 가상화폐가 있으니까 양도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이게 완전 틈새예요. 그래서 그 틈새를 없애기 위해서 25년부터 이제 과세가 되죠. 기타 소득으로 돼요. 기타 소득으로. 양도세가 아니라. 자, 어쨌든 과세 대상 자산을 넘기면서 왼쪽에 있는 사람이 대가를 받죠. 자, 꼭 기억하세요. 과세 대상 자산을 넘기면서 대가 이 2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양도세가 나와. 동시에 일어나야 돼. 그럼 양도세 누가 내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내는 거죠. 물건 넘긴 사람이. 이 사람을 뭐라고 해요? 매도자라 그래. 팔았으니까. 그럼 오른쪽 사람은 누구야? 매수자라 그래. 그럼 왼쪽 사람은 양도세 세금 내죠. 오른쪽 사람은 세금 뭐 내? 취득세. 그리고 이때 취득세는 증여취득세예요? 일반 매매 취득세예요? 일반 매매 취득세니까 다주택이면 8% 12% 들어가는 거예요. 3.5, 12%가 아니라.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는 분위기 좋아. 자, 그러면은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양도세를 안 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요? 2가지에서 하나만 깨버리면 되죠. 둘 다 깨버리거나. 자, 첫 번째가 뭐예요?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비트코인을 넘겨버려. 양도세 내 안 내?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뭔가 굉장히 이슈가 있을 거예요. 돈, 자금 세탁하고 지금 이런 게. 뭔가 있어. 자,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말고 여기 과세 대상 자산은 어차피 나중에 다 잡히거든요. 그럼 여기 빼고 요 밑에를 빼보자. 내가 넘겼는데 대가를 안 받아. 그럼 양도세 내 안 내? 안 내요. 자, 그런데 세상 누가 모르는 사람한테 집을 넘기겠습니까? 누구한테 넘겨요? 내가 아주 잘 아는 사람한테 넘기지. 누구야? 배우자, 직계 좀비속 이런 사람들이지. 가족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넘기면서 자녀한테 넘겨. 대가 안 받아. 그러면 양도세 내 안 내? 안 나와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다 세금 회피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뭐가 생겼어요? 증여 상속이 생긴 거예요. 살아생전하면 증여세, 그 다음에 상속세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세를 피했어. 상속 증여를 피했어. 2단계를 피했어. 3단계 마지막에 오면 자금 출처야. 이제 사교시대 할 거야. 이제 그거 보면 이제 짜증이 나, 이제.
세상 무섭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증여세를 낸다. 그럼 증여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득을 본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럼 이득을 누가 봤어? 여기 부모님이 봤어요? 자녀가 봤어요? 오른쪽 자녀가 이득을 봤죠? 이 자녀가 증여세 내는 거예요. 가끔 이거를 자기들이 내더라고, 부모들이. 이건 대신 내주는 거고요. 대신 내면 증여세 또 들어가요. 재차 증여 들어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자녀는 증여세 내죠. 그리고 또 뭐 내야 돼? 이름이 바뀌었잖아. 취득세. 이때는 무슨 취득세? 증여취득세. 만약에 얘가 조정 공시가 3억이면 몇 프로? 12%. 이제 이해돼요? 두 개를 구분해야 돼. 자, 그럼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돼. 부담부 증여. 자, 여기 집인데 10억짜리야. 6억짜리 전세 보증금이 끼어 있어. 나는 이거를 넘겨주고 싶은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세 6억을 부모님이 내줘, 임차인한테. 그리고 깨끗한 상태에서 10억을 줘버려요. 그러면 이 자녀는 10억짜리 받은 거예요? 아니면 채무를 뺀 4억짜리야? 10억짜리 받은 거죠? 그럼 증여세 10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와. 그리고 10억에 대해서 증여취득세가 나오고. 이해되죠? 자,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지. 야, 내가 10억짜리나 주는데 요 6억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져라. 가져가라. 그래도 괜찮지 않니? 그런 경우 있죠? 자,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10억짜리를 받았지만 채무가 6억이 들어왔잖아. 그럼 나는 10억을 이득 봤어? 채무로 뺀 4억 이득 봤어? 4억이잖아. 그럼 증여세 몇 억? 4억. 그럼 증여세가 확 줄겠지? 그럼 또 비슷하죠? 그러면 세금이 너무 많이 적게 주는데 뭔가 빠진 것 같죠? 그럼 6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야? 6억에 대해서는 여기 왼쪽 부모가 양도세를 내요. 자, 그럼 왜 양도세인지를 알아야 되겠지? 자, 이 부모는 자기 채무가 있던 게 사라져 버렸죠. 채무가 사라졌는데 요 넘긴 게 주택이니까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이잖아. 맞죠? 그리고 자기는 채무가 사라졌잖아요. 실제 돈이 주고 간 건 아닌데 요 전세 보증금에서 자녀가 임차인한테 내주고 자기랑 계약서 쓴 걸로 봐요. 그러면은 돈이 오고 간 것처럼, 즉 대가성이 있다고 봐. 그렇기 때문에 과세 대상 자산이고 대가성이 있으니까 두 가지 요건 만족하죠? 그럼 양도세 무조건 나와요. 그럼 양도세 누구야? 얘가 내준 거지? 부모가 내는 거죠? 그럼 양도세 6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있지. 이 집이 만약에 1세 1주택 비과세다. 양도세 나와 안 나와? 안 나와버려요. 그렇지만 항상 세상에는 빚만 있나요? 그림자가 있지. 자기 남편이 1주택인 줄 알고 비과세인 줄 알고 분할부 정리를 했어. 근데 봤더니 와이프한테 주택이 2개가 있네? 그럼 3주택이죠. 만약에 여기가 조정대상 지역이야. 양도세 중과 나와버려요. 그럼 망해버려요, 그냥. 그럼 당신 왜 말 안 했어? 그럼 이제 내가 노후 준비 좀 하려고. 그러다 망해요. 자, 어쨌든 왜 어디서 양도세 나오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10억에서 6억을 뺀 4억에 대해서 여기 자녀가 취득세를 냈죠. 그럼 이 4억에 대해서는 증여취득세가 나오겠지. 그럼 여기 6억에 대해서 이 사람이 부모가 양도세 냈잖아. 그럼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증여취득세가 아니라 일반 매매취득세가 나와. 엄청 복잡하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이건 그냥 맡겨야 되겠다. 세무사한테. 우리는 뭐만 이해하면 돼? 원리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맡기냐면 10억짜리에 6억짜리 끼어 있으면 세무사님한테 일반 증여했을 때하고 부담부 증여했을 때 두 개 비교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돼. 그럼 알아서 계산해 줘. 물론 상담료 더 내드리고. 그럼 두 개 보고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부담부 증여로 갑시다. 아니면 그래도 자식인데 좀 해주자 하면 일반 증여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는 배웠죠. 내가 이 비과세가 대상이 되면 이건 무조건 부담부 증여로 가야 돼. 세금을 확 줄일 수 있어. 자, 어쨌든 여기 안에 이 한 페이지 가지고 우리 부담부 증여가 다 끝낼 수 있어요. 이해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